차로 그냥 바로 넘어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교통비가 운송비가 더 들지. 그냥 돈이 더 드는데 이들이 굳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당대의 기간에 사람까지 죽이면서도 이렇게 이들이 업적을 쌓아 올리는 건축 자재를 끌어들일 돈은 있다는 소리야. 안녕하세요. 남한 남자 김중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입니다. 우리 아바 이젠 많이 조금 단련됐죠? 예,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야 카톡으로 보내서 아바이가 이젠 적응 잘하던데요. 참.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중국산 건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한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 경로가 좀 다르다는 거야. 경로.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건자재를 대량 수입을 했을까? 이제 아바이 말 맞다나 첫째로 돈이 어디서 났으며,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왜 이 건자재를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지. 근데 그 경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압록강 중간에 그 교도 다리 있지, 거기가 아닌 다른 통로였다라는 게 지금 주목이 되는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사 또 남남북녀와 함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남북녀 재밌나요? 저는 제 혼자 할 때 그 부담감보다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궁금한 거를 아바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제 말을 뚝뚝 잘라 먹으면서 그러면서 툭툭 치고 들어오는데 의외로 좀 놀랐어요. 왜냐면 나도 생각지도 못한 걸 아바이는 진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혼자서 여기까지 욕설을 풀었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게 답답했어. 아이고, 그렇다고 또 어깨가 으쓱했어. 자유아시아 방송이 1월 21일자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 무역기관 중국산 건자재 대량 수입 추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보낸 사람이 중국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 안의 소식을 어찌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지. 그럼 그 사람들이 주는 정보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고 생각해요. 19일날 이 소식통이 보내준 데 의하면 북한 노동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선 무역기관 간부들로부터 연락이 줄을 잇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중조 무역 체계를 서서히 복구하고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경제활동을 이제는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 8차 당대에서 경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잖아. 그 부분에 대한 바로 그 반응들이 지금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북조선 대방의 원자재 주요 요건에 따르면 8차 당대를 계기로 북조선의 대규모 국가 건설 공사와 관광 특구 사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때문에 힘있는 국가무역회사 간부들이 우선 건축 자재의 수입이 급하다며 물량을 미리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반문이 나왔는데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여기에서 봐봐, 국가건설 공사와 관광 특구 사업, 결국은 8차 당대에 끝나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관광 문제를 지금 다시 재개를 시키자라는 북한의 경제를 어떤 분야에서 활성화시키겠냐라는 방향이 지금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 8차 당대에서 아마 그 결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눈에 읽혀지네. 그렇지. 그 사람들 해보면.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의외로 잘 안에 분석을 따져보게 되면 8차 당대의 경제 방향이 이어서 무역 간부들은 현재 북조선의 국가 대상 건설에서 가장 난감한 문제가 건축 자재 부족으로 마감 행사를 하지 못해 완공이 안 된 것으로 토론했다면서 아파트 건설도 건물 골조 공사도 먼저 끝났는데 내장재와 출입문, 창문틀, 욕조, 변기 등 마감 자재가 없어서 완공을 못하는 실정이라고 건축 마감재 조달을 하다고 설명했다고 했대. 우리 제품 수출해야 되는데. 탈북자가 개발한 제품. 야, 정은이 좋아할까? 아이고, 그 걔들은. 야, 그게 북한식 아이디어가 되었는데 니네가 좋아해야지, 그치? 아니 근데 거기서도 쓸만하지. 거기도 더 당연하지. 아파트는 그런데 들어갈 걔네는 거야. 그게 더 심할 거야. 관광산업에다 들어갈 거니까. 소식통은 나 자신도 평양시 아파트 건설과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 특구에 쓰일 건축 마감 북조선에 수출해 왔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번진 이후 작년 1년 동안 대북조선 수출을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축자재 그런 거를 쓰는 사람인가 봐. 소식통은 당대에서 결정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의 결과물을 보여주려면 국가 대상 건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북조선 무역기관들의 간부들이 중국의 건자재 수출 대방에 부탁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조만간 국경을 재개해 중조 무역을 정상화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우선 급한 물량만 한시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대. 같은 날 또 다른 조선족 서식통이 이번엔 단둥에 있는 조선족이래. 단둥. 결국은 북한 무역의 일꾼들이 단둥, 길림, 영길 이렇게 쭉 지금 널려져 있거든. 장백 이렇게 해서. 단둥은 바로 신이죠. 그렇지. 그래서 북조선 무역 대방 측에서 단동의 무역 대방에게 건자재 수입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면서 북조선 무역 간부의 말에 따르면 신의주를 관광 개발 지역으로 설정하고 관광 분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해. 신의주에다가 관광 단지를 만든다면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 다리만 건너면 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관광 수익을 올리겠다 그 목적으로 있는 거네. 그런데 미국에서 그 비핵화로 인해서 그 북한 제재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제재에 아무 소용이 없나 보지 그거는. 그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얘기하자고. 북조선 8차 당대회가 끝난 후 중국 변경 지역의 무역 대방들이 건축자재 수입에 관한 북조선 무역기관 간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수개월이나 연락이 끊어졌던 북조선 대방들이 갑자기 건축자재 수입에 관해 문의한다면서 특히 건축 마감재가 급히 요구되므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달라고 부탁했대. 근데 여기도 아까 그 길림에 있는 조선족하고 똑같이 뭐 마감재 있잖아. 출입문과 창문틀, 욕조, 변기, 타일 등 건물 완공의 필수적인 품목들이라면서 북조선 대왕들은 이런 건자재들을 당장 다음 달부터 바닷길로 여기에 이제 있는 거야. 바닷길로 무역을 통해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 압록강 교두를 놔두고 왜 바닷길로 수입하냐고. 그게 이제 당신이 말했던 대북제재. 지금 압록강 교두나 두만강 교두나 이런 게 지금 현재 다 이제 미국의 감시로 돼 있잖아. 근데 바닷길은 아직 그런 통제가 조금은 덜하거든. 이제 바닷길도 감시를 해. 그러면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 준조 국경이 봉쇄되고 무역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북조선 당국에서는 백길을 통해 꼭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간 경우가 더러 있었다면서 북조선 무역기관 간부들이 나서서 건자재 수입을 문의한 것을 보아 바닷길을 통해 건자재를 수입하겠다는 말은 빈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강조했지. 이게 팩트인 거야. 이게 팩트인데 지금 이 기사에서는 그냥 건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나는 어찌 보면 이 기사의 진짜 팩트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바닷길로 보이지 않게. 왜냐면 압록강 교도는 계속 카메라들이 돼 있어. 그리고 언론사들이 거기 많이 집중됐어. 근데 바닷길은 솔직히 와도 취재를 못 하잖아. 미국이나 위성으로 이렇게 아무리 바다를 저거 한다. 일단은 내가 생각이 드는 거는 1년 동안 수입을 이제 막혔다고 그랬잖아. 그 1년 동안에 북한 내부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생산한 시멘트라든지 철근을 이용해서 건축 골조 사업을 많이 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마감을 끝낸다는 거지. 그거죠. 그 건축물이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장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내장재를 수입할 돈이 많이 생겼나 보지. 국경을 통제했다는 거는 이제 명목상에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유입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북한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배로 하면은 이제 사람이 왕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만 오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는 것을 자기들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배로다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아마 선호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대북 제재 사항에 그것을 중국이 이행을 하는지 안 했는지. 미국의 제재를 중국이 따라주지 않으면 중국이 안 따라주지.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지금도 이제 안 좋은데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이거를 제가 또 한번 지켜볼 대목이네. 북한이 왜 더군다나 이 방법을 썼냐. 압록강 교두로 물자는 오고 가는데 사람들만 통제한다. 이게 이제는 무역이 활성화되면 우리 이제 밀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밀수꾼들이 심리상으로 변화가 오게 되거든. 그럼 그게 이제 들끓기 시작하면 또 그거 막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문제에 아직 차단을 하면서 배로 이렇게 오게 되면 코로나 통제에도 솔직히 이들은 관리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배로 들여오는 건 한계성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그 차로 그냥 바로 넘어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통비가 운송비가 더 들지. 돈이 더 드는데 이들이 굳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당대의 기간에 사람까지 죽이면서도 이렇게 이들이 업적을 쌓아 올리는 건축 자재를 끌어들일 돈은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민들을 살릴 수는 있다는 소리야. 고난의 행군 때 난 20년 전에 이제 들은 말이지. 그 말이 난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 신의주 쪽으로 무역을 하는 무역 일꾼을 그때 열차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그때 햇소의 별을 달았을 때인데 나라가 군수품에 돌리는 그 경제 1%만 인민 경제 생활에 돌려도 우리 북한 주민들 굶어 죽지 않았어. 네 할만 내가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난 완전히 오리지널 빨갱이니까.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네 생각해봐라.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장기간 열차를 타고 청진에서부터 평양까지 쭉 같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은 평양에 내려왔다가 평양에서 다시 신의주 가는 사람이고 나는 청진에서 평양까지 와서 평양에서 이제 또 사련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평성까지 와서 둘이서 갈라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평성 내려와서도 그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서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눴어. 근데 이 사람은 대화를 하니까 내가 근데 반항은 하는데 내가 반박을 못하는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때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상당히 컸거든. 그때는 나는 정말로 오리지널 그때 완전히 순수한 북한 요군 장교였지. 빨갱이지. 완전한 빨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상당한 논쟁을 많이 했어. 논쟁을 했는데 마지막 말에서 그 사람이 딱 말하더라고. 네 지금 우리나라 군사에 들어가는 쌀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사탕가루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모르지 이러더라고. 포탄을 만들 때 그게 왜 들어갑니까 이랬더니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해주나. 근데 봐봐. 그 군사에 들어가는 경제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딱 1%만 인민들이 죽지 않게끔만 돌려도 우리 인민들 죽을 못 그래도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이잖아. 당연하죠. 이랬더니 야, 니 보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결국 그 사람 생각대로 자기도 그렇게 됐지. 그때가 내가 그 말 들었을 때가 21살이지? 나 대학 졸업하고 97년도에 내가 그 말을 들어. 그때 사람들이 막 죽고 나가기 시작하고 나도 오빠 죽은 걸 본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우리 오빠 죽은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상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술을 마시면서. 근데 상당히 절제된 사람이야. 그리고 무역 일을 하고 딱 몸에는 북한 돈보다도 달러를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 언제 한번 신인수 오면 들려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인수 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언제 한번 오면 들려. 그냥 보내지는 않을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가보지 그랬어. 아니 신인수 한번 가긴 갔는데 이 사람이 보내준 주소가 거진 국경 앞인 거야. 근데 내가 신의주에 가서 만난 사람들은 신의주 역전 보이소대 간부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주소를 보여주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내가 거기 안 들어가고 그냥 돌아서 평양으로 바로 들어왔댔거든. 아니야. 그때 내가 보기에 그때 그 사람 다시 찾아가서 만났으면 그 사람이 내가 아마 그 자리에서 탈북했을 거야. 탈북이 아니라 아마 어떤 무역을 해서 아마 눈을 떴을 거야. 맞아. 그 사람은 그때 당시 나하고 대화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깨지 못한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지. 답답하지. 이걸 보면서 이 얘기가 갑자기 또 삼천포로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러한 이 내부 상황에 관련해서 무역이라든가 뭐 북한에 돌아가는 경제 상황, 일부 주민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깨어있어. 그래서 북한의 교두보로 해서 만약 무역이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북한은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지금 교두가 아니라 백길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진짜 국가에 필요한 무역자재는 백길로 많이 움직일 거다라는 걸 지금 내가 한꺼번에 많은 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해. 기차나 트럭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것 같지만 배에 비해서 엄청 작아. 그래? 배는 한 번에 기차에 수백 량을 실 수가 있어. 오늘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북한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들의 업적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뭐 병원 건설이라든가 다양한 건설들이 마감을 지금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완성된 건 북한이 또 어떤 의미냐? 김정은의 업적인 거지. 그러한 김정은의 업적을 위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돈을 투자하고 있고 주민들이 굶어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돈을 쓰지 않고 방치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방송과 오늘 시간 방송에서 분명하게 가려볼 수 있다고 나는. 근데 김정은이 말로는 북한 인민들을 잘 살게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굶겨 죽이기 있잖아요. 굶겨 죽이는 거를 먼저 살려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고 오히려 자기 치정에만 나선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작살나고 국민이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깨우쳐줬으면 북한이 지금 저 상태로 가지도 않았어. 아빠야. 그래서 이 방송에도 북한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보았으면 좀 조금 생각하고 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또 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한 남자 김정필. 네, 북한 여자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